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 백화점부터 마르세유 골목 상점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들려오는 절망적인 외침들. 또 품절이야. 한국 기술로 만든 그 제품이요. 예약도 안 받아줘요. 3개월 대기라니. 더 충격적인 건 미쉐린 3스타 셰프들이 직접 나와서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최고급 식재료만 다뤄온 그들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200년 전통이 한국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문화적 굴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한국 제품이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을 이렇게 굴복시켰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피에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2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절대 없었어. 저는 루이 발레르, 프랑스 보르도 샤토 발레르의 4대 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120년 전통의 명문 와이너리예요. 프랑스 왕실의 와인을 납품했던 곳이죠.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꿈꾸는 그 이름입니다. 2023년 7월 47도 폭염이 프랑스를 덮쳤습니다. 오후 3시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어요. 저는 즉시 지하 저장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온도계가 3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14도여야 할 숙성고가 사우나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1200병, 수십억 원, 모든 게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코르크가 팽창해서 와인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향은 이미 변질됐죠. 120년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르도 전체가 열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시절 한국 교환학생으로 삼성전자에서 인턴했던 기억이요. 데이비스는 세계 최고의 와인향 조합과로 유명한 곳이에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 장인들까지 유학 오는 그 대학 말입니다. 김치 발효가 와인과 무슨 상관이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 0.1도 단위로 조절되는 온도, 습도와 가스 농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하는 AI. 김치의 발효 패턴을 예측하고 자동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김치 한 포기의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맛이 날지, 어떤 향이 날지 모두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프랑스에서 수백 년 동안 감과 경험에 의존해온 발효 기술을 한국은 완벽한 과학으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발효는 감이 아니라 과학이구나. 그때는 흥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밤새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혁신을 받아들이겠다고. 대학 동문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퍼 리에게 연락했어요. 우리과 수석이었던 제니퍼는 현재 삼성전자 발효환경연구소의 수석 컨설턴트였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전통 방식의 한계,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등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도울 수 있어. 삼성의 발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프랑스 와인 업계는 정말 보수적이니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제니퍼가 프랑스에 도착하고 아버지께 소개해드렸어요. 김치 냉장고 AI 발효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제니퍼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와인을 만들겠다고. 미쳤나? 우리는 프랑스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전자제품으로 우리 와인을 모독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에요. 최첨단 AI 발효 기술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발효 전문가가 됐나?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와인을 만들 때 한국은 뭘 하고 있었지? 가족회의는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와 비밀리에 만나 대안을 논의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범 시스템을 몰래 설치하고 결과를 보여주면 아버지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날 밤부터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저장고 한쪽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을 선택했어요. 매일 밤 11시, 제니퍼와 저는 조용히 지하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김치 냉장고 기술이 프랑스 와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제니퍼는 가져온 장비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기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엄청났죠.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들이었거든요. 설치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제니퍼는 능숙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저는 그저 바라보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설치가 끝났어요. 제니퍼의 노트북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도 14.2도, 습도 75%,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6병의 와인을 시스템 안에 배치했습니다. 2020년 빈티지였죠. 아직 숙성이 덜 된 상태였어요. 이 와인들이 김치 냉장고 기술로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AI가 와인의 발효 패턴을 예측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도 1%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밀함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해준 대로였어요. 이 시스템은 원래 김치 발효를 위해 개발됐지만 발효라는 원리는 같았거든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시음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은 향에 놀랐어요. 맛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산미와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고 질감도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같은 와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건 평소 우리가 만들던 와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인 숙성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120년 동안 우리 가문이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왔는데 AI는 그 모든 걸 수치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주차에는 AI가 미세한 발효 속도 변화까지 예측해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의 이름으로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통 장인의 감각을 능가하는 정밀성을 갖춘 도구였거든요. 김치 발효에서 출발한 AI 기술이 120년 전통의 프랑스 최고급 와인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결과를 보여드려도 받아들일까요? 120년 전통의 무게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 기술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프랑스 와인 업계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제니퍼와 상의한 결과 지역 와인 품평회에 출품하기로 했어요. 샤토 발레르의 이름 대신 르 누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혹시 모를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완성된 와인을 다시 한번 시음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이 맛이라면 어떤 심사위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죠.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품평회 당일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결정할 날이었어요. 김치 냉장고 기술로 만든 와인이 과연 프랑스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르 누보라는 가명으로 출품한 우리 와인은 다른 수십 개의 와인들과 함께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심사 과정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우리 와인의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따르는 순간부터 향이 퍼져나갔어요. 심사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봐요. 향을 맡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모금. 이번에는 더 오래 음미했죠. 두 번째 심사위원도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술 모양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더욱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셨습니다. 마치 이런 와인이 존재할 수 있나? 라고 자문하는 것 같았죠. 심사가 진행될수록 장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 와인만 계속 다시 마시고 있었거든요. 다른 와인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들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50년 경력의 심사위원장이 속삭였어요. 내 평생 이런 완벽한 와인은 처음이야. 1시간 후 심사가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30분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과는 뻔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올해, 아니,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와인은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르 누보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기술이 프랑스 와인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와인을 넘어선 예술작품입니다. 완벽한 균형감, 경이로운 복합미, 그리고 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체를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고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와인의 제작자 루이 발레르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샤토 발레르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은 김치 냉장고 기술을 이용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AI 발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간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 김치 냉장고가 불가능해.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나갔어요. 한국이 프랑스를 이겼다. 김치 냉장고가 와인 역사를 바꿨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지켜보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진짜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신 거였습니다. 120년 전통을 배신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언론은 우리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혁명, 김치 냉장고가 만든 기적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맛이었죠. 품평회가 끝난 지 사흘 만에 프랑스 와인협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AI 발효는 진정한 와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언론과 업계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전통파 와인 장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와인을 만든다는 건 모독이다. 기계가 만든 건 와인이 아니라 공산품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는 르 누보의 수상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소믈리에 협회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당일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우리 와인은 익명으로 다른 10개 와인과 함께 테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와인을 시음하며 점수를 매겼어요. 표정으로는 어떤 와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위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같은 와인을 최고로 꼽았어요. 바로 우리 르 누보였죠. 하지만 성공의 단맛도 잠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프랑스 언론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프랑스 와인이 한국 냉장고에 굴복했다는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반한 감정이 조장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부 언론은 한국이 와인 문화까지 점령하려 한다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냈죠. 프랑스 극우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시아 전자제품에 무너졌다며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SNS에서는 프랑스 와인을 위한 날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문화를 넘보다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커 그룹까지 등장했어요. 우리 시스템 서버에 침입해 일부 발효 알고리즘을 유출시켰습니다. AI는 이미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퍼졌죠. 와이너리 안팎에서 저와 제니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결탁한 상업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본사로부터 귀국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와이너리 내에서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통파 장인들과 젊은 인턴들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인이 저장고를 파손하려다 제지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저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나이 많은 장인 중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루이가 맞다. 우린 결과를 봤어. 맛이 거짓말하진 않아. 다른 몇몇 장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직접 와인을 시음하게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이었죠. 결국 한국 기술의 실력이 모든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맛이라는 진실은 어떤 정치적 선동도 꺾을 수 없었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내 주요 와이너리 3곳이 샤토 발레르를 방문해 AI 발효 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이었어요. 부르고뉴의 유명 와이너리 대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동료들이 인정해주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저와 제니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공유되어야 한다며 시스템 일부를 개방형 모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독점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와이너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 시스템 컨설팅을 원했습니다. 유럽 와인 수입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르 누보의 유통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연일 들어왔어요. 미국과 일본, 호주 와이너리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프랑스 와인이라는 스토리가 엄청난 관심을 끌었거든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국제 발효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제니퍼가 기조연설자로 섰어요.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제니퍼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AI는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7개국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도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치 발효에서 시작된 기술이 프랑스 와인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진지한 웃음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컨설팅 요청, 기술 도입 문의, 공동 연구 제안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었어요. 그해 말 저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샤토 발레르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글로벌 발효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기술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발효 기술과 문화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김치 문화와 프랑스의 와인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었죠. 센터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장관, 한국 대사, 그리고 유럽 각국의 와인 관계자들까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우리 사례를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었어요.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혁신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와 제니퍼는 공동 강연자로 유럽 전역을 순회하게 됐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을 시작으로 런던, 베를린, 로마까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웠다는 감상을 많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내 30여 개의 와이너리가 한국 발효 기술을 도입했어요.
품질 향상은 물론 기후 변화 대응력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와이너리 내부 벽에 특별한 걸 설치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기념 플라크였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의 심장과 한국의 두뇌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플라크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문도 진정한 글로벌 와이너리가 됐구나. 120년 전통에 새로운 장이 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샤토 발레르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모두 자랑스러워합니다. 제니퍼는 이제 프랑스에 정착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사례를 문화유산 보존 혁신 모델로 선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전통 보존과 기술 혁신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받은 겁니다. 저는 가끔 처음 그 폭염의 날을 떠올립니다.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았던 그날. 하지만 그 위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김치 냉장고라는 예상치 못한 구세주가 우리 가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구원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유럽의 교육, 문화 시스템에까지 통합되며 진정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하 저장고에 내려가면 조용히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보며 항상 감탄해요. 이 작은 기계들이 120년 전통을 지켜주고 있다니. 앞으로도 계속될 이 놀라운 여정이 기대됩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정식으로 와이너리를 설립하는 꿈도 있습니다. 김치 발효 기술의 본고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프랑스 와인을 바꾼 김치 냉장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구독자님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